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최신식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스님 교수님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송구스러운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기술보다는 이제 시장 현장 상황 및 그 요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바이오텍맨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단 기기와 카트리지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고, 기기 생산을 위한 엔지니어 25명, 그리고 석사 40명, 박사 40명 정도의 80명 정도의 연구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체외 진단에 대해서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체외 진단은 혈액학, 생물학, 생화학, 미생물, 면역화학 진단, 분자 진단, 그리고 혈액 현장 진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체외 진단에서 많은 부분이 현장 진단, 생화학 진단, 면역화학 진단인데요. 그 POC 현장 진단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자가혈당 질환이고, 그 외에 이제 진단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심혈관, 감염성 질환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2013년에 이와 같은 수세였는데, 그 감염성 질환의 현장 진단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 관련해서 혈액 응고, 그리고 심장 질환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매년 7.7%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22년까지는 약 30빌리언 정도 되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50밀리언인데, 요 비사는 여기 테라노스라고 아시겠지만 그 혈액 한 방울로 모든 걸 진단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시장이 또 갑자기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체외 진단 시장에 보면 여기는 이제 그 성장도가 높은 분야,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윤이 높은 분야인데, 특히 분자 진단, 병원용 POCT, 면역 진단이 그 가장 마진이 높고 성장률이 높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이제 부분을 볼 때는 이제 병원에 쓰는 대형 장비가 있는데, 이런 장비들은 거의 포화된 상태고요. 이제 분자 진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 래피드 시장도 이제 제3세계를 비롯한 일반 스크리닝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미 포화된 상태고요. 이 소형 진단기기의 성능이 대형 진단기기와 유사해지면서 대형 기기의 그 영역을 좀 더 갉아먹으면서 확장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폼 시장이 있었는데, OTC라고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서 그냥 약국에서 내줄 수 있는 시장인데, 이러한 시장은 이제 혈당계, 그리고 이제 혈액 응고에 관련된 시장인데, 혈당계의 경우는 이미 굉장히 많은 경쟁 업체가 있기 때문에 마진이 거의 남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혈액 응고 시장이 이제 막 커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IBD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처음에 보면 이제 그 캐필러리 필름 테크놀로지, 엘라이자, 젤 테크놀로지, 이런 1세대의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2세대는 PCR이나 아스바 같은 애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3세대로는 이제 뉴클레이시드에 관련된 마이크로레일이나 레버넌 칩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세대에 가까운 현장과 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오칩이나 바이오맨스 분야는 보통 4군데 내지 5군데로 나뉘고 있는데요. DNA 어플리케이션, 레버넌 칩, 프로테인, 그리고 이제 다른 익스플레이션이나 톡시콜로지, 지노믹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드럭 디스커버리나 지노믹스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주로 DNA, 레버넌 칩, 그 중에서 이제 프로테인에 관련된 쪽으로 해서 두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퍼블리케이션 영역인데요. 200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이제 퍼블리케이션도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제 그 특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걸 보시면은 1위는 이제 근데 2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일본 회사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고, 대학들에도 많이 있지만 이제 삼성, 전기전자, 카이스트,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칩 시장이 진단 시장에 어떤 의미를 미치는가? 바이오칩이라는 특성을 보면 굉장히 빠르고 하이 센시티비티, 코스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로우 코스트, 그다음에 스몰 샘플 볼륨, 다른 볼륨을 정확히 잴 필요 없이 그냥 안에서 채널 안에서 들어오는 특징, 스몰 사이즈, 멀티 텍스트, 이러한 특징들은 전부 다 IBD에서 요구되는 산업인데요. 이러한 특징들만 놓고 보면 왜 레버넌 칩이나 아니면 이제 바이오칩 같은 것들이 진단 시장에서 거의 100%를 차지했는데 그렇지 않나 하는데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폭발적으로 퍼블리케이션뿐만 아니라 특허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을 보면 마이크로타스나 몇몇 분자 진단 기기를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도미넌트한 제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특성들이 뭐 글로벌 마켓에 뭐 HRB나 이런데 하이 디맨드, 뭐 미디움, 로우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를 보면은 그 바이오 칩은 모든 드라이빙 포스가 H로 가장 하이 드라이빙 포스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미미한 제품들만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 그 다른 PCR이나 익시든 DNA 칩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스페시피티 센시티비티가 랩에서 포인트 오브 케어로 넘어가면서 대형 화장기, 소형 화장기, 그다음에 랩에서 주로 하는 걸 환자 옆에서 하는 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이오 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러한 게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여건을 좀 보면요. 일단은 코스트, 이피션시, QC 이런 생산에 있어의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나올 텐데 이제 코리스바이오라고 PCR 칩이 있는데요. 그 회사의 경우는 이제 벨기에 회사인데 유럽에서도 그런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독일에 존재하고요. 스페인에서도 자기네가 만든다고 하는데 그 퀄리티를 보면 그렇게 썩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랩지오나 삼성 같은 시스템에서 약간 그 프리딕스를 이용해서 그 디스크 타입을 만들었는데 이 문제점이 이제 그 프로덕션 이피션시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완성된 칩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QC를 해야 될 것이냐. 물론 반도체도 QC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뭐 이미징 기술을 이용해서 QC를 할 수 있지만 워낙 나노 채널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서 QC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켓 입장에서 보면 이 가장 중요한 거로 생각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진단이든 의사든 목숨에 달린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보험에서 얼마나 서포트를 해주냐가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제품이 의료보험에 수가가 등재가 되면 그 제품이 크게 퍼지기도 하고 반면에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제품이 없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레귤레이션인데요. 새로운 신기술의 경우는 시장에 침투하기 굉장히 힘들습니다. 그리고 특히 FDA 같은 경우는 신기술이 들어왔을 경우 그것을 허가를 해서 실제로 판매될 때까지 미니멈 3년에서 5년가량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에 대해서는 좀 더 특혜를 주고는 있지만 굉장히 오랜 허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단 분야에서는 인허가 기간을 미니멈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수님께서 무슨 과제를 하실 때 산업부 과제의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때 그 인허가 기간을 미니멈 1년은 잡으셔야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통 뭐 3년, 4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중에서 1년은 임상, 1년은 인허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저 디스트리뷰 익스페리먼트인데요. 이것도 이제 온도나 보관 온도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유저들이 보고서 이게 굉장히 편하다 이런 건 알지만 유저들 입장에서는 낯선 걸 받아들이는데 좀 굉장히 헤지테이트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들 사회에서 특히 진검일, 미국 말하면 이제 클리니컬 바이오케미스트리인데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나오는 파급 효과를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서는 그 책임이 다 진검일한테 오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리니컬 트라이얼 한두 개 끝나고 뭐 3, 4년 정도로 한다든가 영국의 경우는 지금 POC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5년 정도를 잡고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단 회사와 그다음에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가 진단기기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또 특이하게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대형 회사를 보면 이제 로슈, 에보트, J&J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게 합병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로슈, 얼리어 그리고 뭐 다른 몇 가지 회사가 있고요. 베크만 콜트나 이런 것도 다나와나 뭐 이런 데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장이 굉장히 단순화됐지만 한 거대한 그 자본 아래서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피메트릭스나 뭐 미랄드, 다이아진 이런 데는 전부 다 지노믹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회사고요. 비오메리오라는 회사는 특이하게 이제 인펙션 회사인데 칩 쪽으로 새로운 제품을 나눴기 때문에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바이오칩 관계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로슈가 1위고 여기 보시면 세피트라고 회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96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2015년 6년에 로슈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합병과 여러 가지 그 회사의 변동은 있지만 로슈, 에보트, 아이스텟,
에질런트,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일루미나하고 좀 관계가 있는 회사고요.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DNA 쪽에 대해서 샘플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장 진단 제품은 DNA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간단히 하면 세 가지 관계를 거치게 되는데, 샘플 트리트먼트, DNA나 RNA 같은 뉴클릭 애시드 엑스트랙션, 그다음에 익스트랙션 후에 앰플리피케이션, PCR 또는 아이소토말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퀀티테이티브나 퀄리테이티브 결과를 보게 되는데, 보통 HIV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진단, 즉 감염성 진단에서는 정성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 세 가지가 2015년, 6년도에 나온 제품들인데요. 세피드, 지금 여기는 세피드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로슈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로슈 코바스, 얼리어 아이라는 세 가지 제품이 나오게 돼서 시장에서 이때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들로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두 제품은 이제 PCR을 이용하는 제품이고 아이소토마를 이용하는 제품인데요. 먼저 세피드를 보면은 이런 단순한 카트리지 안에 기계가 스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16개, 8개 이런 식으로 스택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고요. 45% 애뉴얼 그로스가 있고 지금 2016년에 만대라고 하는데 지금 2018년에는 이 두 배 정도 숫자가 지금 보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은 약간 좀 무식한 구조긴 한데 이렇게 튜브가 여러 개 나눠져 있고 요 리퀴드 상태에서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레이어가 막고 있어서 샘플을 옮기는 구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익스트랙션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샘플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회사의 이제 제일 기술은 사실은 이 기술이 아니라 요 칩에 있습니다. PCR 칩인데 지금 현재 요 PCR 튜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세피드에서 개발한 4세대 칩이고요. 요게 이제 3세대 칩인데 요 칩을 개발하기까지 이제 96년에 개발해서 2010년이 넘어서야 이런 세피드 칩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워 보이는 하나의 튜브지만 요거 개발하는데도 지금 20년이 걸려서 완성된 제품이 나왔습니다. 제가 세피드를 말씀드린 이유는 세피드가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은 패널에 특히 감염성에 주로 하고 있는데요. 감염성 그리고 온콜로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제 바이오파이어인데요. 이 제품을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진단의 방향이 어떤 한 대상의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열병이라면 이 열병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질병, 댕기, 지카 이런 것은 비슷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같은 증상을 가지고 동일한 분의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을 의사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파이어는 이제 멀티플렉스인데요. 요 필름 어레이를 통해 가지고 1차 PCR, 2차 PCR이 돼 가지고 보통 20개에서 16개의 제품을 한 번에 디텍트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병원의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검사도 하게 돼 있으니까 좀 안 좋아하는데요. 한국의 경우도 이 세피드가 보급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가격이 20만 원이 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지만 의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말에 뭐 급한 환자일 경우에는 일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코리스바이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PCR 칩 같은 건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데 온도 구간이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액체를 주입하면 액체가 흐르면서 온도 구간을 따라서 PCR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이하게 이제 마지막을 뭐 qPCR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보는 게 아니라 닷블랏 형식으로 원하는 타겟을 찍어놓고서 보기 때문에 멀티플렉싱이 가능한 반면에 비용이 좀 절감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켓의 현상을 보시면 지금 세피드는 계속 애뉴얼 55% 그로스가 있고, 지금 세피드의 보급이 미국이나 뭐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의 경우에 팔리고 있으면서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는 NGO를 통해서 많이 공급이 돼서 HIV의 스탠다드 테스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경우는 유럽 국가에서는 50에서 70불을 받는다면 파키스탄의 헤파타이티스 검사에는 20불의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높고 이미 기계를 많이 깔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이제 경쟁자를 따돌리는 전략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파이어나 이런 비오메리얼 제품을 보면 이 회사가 400 밀리언의 이제 인수가 됐는데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반면에 이제
세피드는 다나와에 이제 4 빌리언 달러 회사가 팔렸습니다. 2016년에. 바이오파이어 보시면 이 감소 추세가 뚜렷하고 실제로 여기서는 이익이 나지 않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 보여드린 이 코리스바이오의 트래피스트도 현재까지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점유율은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지만 2018년 현재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프로테인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테인이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피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럼 플라즈마 익스트랙션을 하고 뭐 유린 컨센트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뮤노덱션 하고 정량 또는 정성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중에 이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완벽한 제품의 예를 말씀드리면은 필리스에 나온 미니케어 20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필리스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유러피안 컨소시엄에서 약 10년간 거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플리트 칩이 이제 채널이 되어 있고 피를 로딩하는 방식이 직접 손끝차를 갖다 댈 수도 있고 혈액을 이 위에 떨어뜨려도 됩니다. 다만 이 볼륨은 정확하지가 않아도 되고요. 20마이크로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그네틱 나노파티클이 있어서 이 마그네틱 필드를 양쪽으로 줘가지고 파지티브가 밑에 걸린 후에 SPR과 유사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 제품은 단 한 가지가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TNI, 트로포닌 I라고 해서 심장 마커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 심장 마커의 경우는 이제 주로 응급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혈액을 많이 뽑을 수 없기 때문에 10분 내에 이제 가능하고 굉장히 정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기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이 0.97의 이제 코릴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보시면 20마이크로리터의 홀블러드나 플라즈마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 문서에 의하면은 실제적으로 그 채널 안에 들어오는 거는 약 2마이크로리터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마그네틱 세퍼레이션 일종 SPR이고요. LOD라고 이제 디텍션 리미트는 6나노그램 퍼 리터로서 대형 장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V의 경우는 이제 10% 미만인데 이건 보통 의료 장비에서 요구되는 CV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런치가 된 게 2016년 5월 24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 2월에 유로피안 호라이즌 프라이즈라고 해서 이제 의학이나 아니면 이제 기기에 굉장히 인류 공헌을 한 그 제품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베터 유즈 오브 안티바이오틱스에서 이제 트로포닌 I와 관련되거나 셉시스와 관련돼서 상을 받았는데요. 2017년 9월에 갑자기 이제 필립스 스탑 유징 핸들 디바이스 원칙적으로는 이 기계가 맨 처음에 나올 때는 1차적으로 트로포닌 I라고 해서 이제 심장 마커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스트로크 마커가 나오고 세 번째로는 감염 마커가 나오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개발도 어느 정도 다 끝난 단계인데요. 필립스에서는 이게 스탑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들어갔는데요. 네덜란드의 경우에 그 앰뷸런스 네트워크가 있는데 약 170대 정도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실제 사용하기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을 보면 기계 가격이 10,000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카트리지에 대한 가격은 안 나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카트리지를 생각할 때 최소한 50에서 100불 이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필립스 퍼포먼스나 기계적 성능, 그 다음에 현장 적응은 굉장히 뛰어났지만 필립스 경영진이 굉장히 안 좋아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그냥 프로덕션을 스탑하고 더 이상 공급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 마케팅의 여러 가지를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시면 제품들은 다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준비하실 때 보셔야 할 게 마켓 디맨드나 시츄에이션을 봐야 되는데요. 필립스 제품의 경우는 마켓 디맨드 모든 걸 다 만족을 시켰는데 회사의 영업 이익 창출이라는 데는 만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필드 테스트인데 이건 저희 회사의 이제 뼈아픈 경험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고 임상 검체를 많이 사용했지만 필드로 나갔을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회사에서 다른 교수님들과 많이 하는데 이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실검체라든가 아니면 환자의 베리게이션 그리고 의사 진짜 현장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사업 그 상품화가 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와 이제 준비 단계 문제고 요 문제는 시장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코스트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오파이어하고 그 세피드 기계를 보시면 세피드 기계의 경우는 이제 단일 품목에다가 여러 가지를 같이 찍어야 되고 문제가 많지만 세피드 기계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뜯어보시면은 모터 2개하고 그냥 기판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저렴한 버전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저렴한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진단 기능이나 검사 기능은 다 빼버리고 결과만 인터넷을 통해서 날려서 실제 판단하는 거는 메인 베이스에서 판단하게 되는 시스템을 최근에 도입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오파이어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가장 요구하고 시장 디맨드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상 베이스드로 해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지만 이 코스트 면에서 보면 $20와 $200 거의 10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코리스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리스 바이오에는 지금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도매가가 $50 정도 됩니다. 병원에서 사드리는 가격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시장 상황과 연결을 했을 때 좋은 제품이고 훌륭한 기술을 가진 제품이 맞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거나 또는 회사에서 이익을 이유로 해서 출시를 멈추거나 아니면 판매를 중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파이어나 로슈 다른 회사들이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일종의 영역 싸움이기 때문에 기계가 많이 깔리면 일단 그 제품의 활용도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코스트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두 번째는 프로덕션 라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보하기 때문에 코스트를 계속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회사를 구입을 한 후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매스 프로덕션 문제인데요. 저희 회사가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물량이 2천만 테스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1년에 생산하는 테스트가 이제 7천만에서 8천만 테스트고 그 중에서 이제 완제품으로 모든 검사를 끝내고 나가는 제품이 이제 5천만에서 6천만 테스트 됩니다. 그리고 SD 같은 경우는 1억 테스트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규모의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한국의 경우를 보면 뭐 국내 전체 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임신 가능 여부하는 AMH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국내 수요가 1년으로 따지면 약 4만에서 6만 테스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비교를 하자면 중국의 한 성에서 요구되는 테스트가 10만 테스트 가량 되고 있어요. 물론 중국의 성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하이가 있는 이제 광동을 비롯해서 몇몇 성에서 5개 내지 6개 성에서는 한 성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 규모의 대여섯 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이제 상품화를 고려하실 때 국내를 고려하시는 게 아니라 중국을 타겟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매스 프로덕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 랩지오 문제는 지금 이런 언오피셜로 발표된 내용인데요. 2020년 텀오피쇼에서 랩지오의 공급을 유럽에 끊는다고 지금 언오피셜하게 루머가 돌고 있고 실제 업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었다고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랩지오의 경우는 플리딕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훌륭한 기계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난데요. 텀오피쇼가 이제 이익과 이 수요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중단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굿 테크놀로지는 필요하긴 하지만 항상 시장의 석세스를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애매한 얘기긴 한데 right timing, right place에서 어떤 시장의 격변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국내 모 회사는 2009년에 에비안 플루 사태가 있을 때 2주 동안에 5년치 파는 거하고 동일한 양을 팔아서 그 이후에 상장도 하고 다른 기술 개발을 투자를 해가지고 또 국가는 회사로 지금 살아남은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세가 따라주지 않으면 또 힘든 그런 점도 있고 이런 거는 좀 디스커레징하는 면이보다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